여기서 이제 이 니나라는 인물이 단순히 어떤 여성으로서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니나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그런 소설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상징으로서의 니나. 이제 슈타인은 니나라는 사람을 어떤 삶의 강렬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 삶에서 갖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니나를 사랑하는 거죠. 물론 니나는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를 스토커다, 그쵸? 집착한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실제 둘 사이에는 어떤 많은 정신적 교류가 있었고 니나가 굉장히 반대되는 인물임에도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었다는 거는 글쎄요. 사실 이 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니나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니나는 어떤 자기 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되게 모험적이고 용기가 넘치죠. 근데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는 그냥 일상을 그냥 계속해서 보내는 그거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가 니나를 만나면서 삶이 확 바뀌어 버려요. 내 삶에 부족한 게 뭔지를 딱 깨닫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슈타인도 이제 니나를 단순히 여성으로서 이 여자랑 어떤 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걸 떠나서 그냥 내 삶에 어떤 부족한 요소를 이 여자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상징으로서의 니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슈타인이라는 인물도 니나처럼 되게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슈타인,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찌질하다고 생각했어요. 찌질하다고. 나중에 이제 소설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되게 찌질한 남자입니다. 그쵸? 찌질한 남자인데, 삶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이성의 힘을 굉장히 잘 쓰고 신봉하는 남자예요.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분석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네. 거의 이성의 화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자의식의 화신. 그쵸? 아무튼 여기서 이제 슈타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나. 여기서 이제 이미 니나를 만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결핍을 느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의미하다. 그쵸? 이제 슈타인의 일기에 니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슈타인이 니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여자가 몇 번 이룰 수 있었던 저 기적. 나에게 생이 살만한 것이라고 오타가 있네요. 믿게 하는 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 여자가 언젠가 한번 내가 내 생활의 무의미함을 격렬히 한탄했을 때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내 생각으로는 삶의 의의를 묻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고 그것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은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이 말을 괭이를 가지고 놀면서 별로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예사롭게 말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생을 내전됐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받아들였던 순간에 이미 그 여자는 생의 의의를 믿었던 것이다. 아직도 초록빛 얼굴을 하고 매우 비참한 모습을 한 채 그 여자는 나에게 그 여자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말을 했다. 내가 의식을 잃기 시작한 순간처럼 삶을 강렬하게, 그처럼 집중되어서 끔찍하게, 아름답게 느낀 때는 없어요. 이건 이제 슈타인이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니나가 그 자살 시도를 해요. 자살 시도를 한 다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죠.
아까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니나가 그 강렬한 생의 상징이라면서 왜 자살을 했을까? 음, 글쎄요.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어쨌거나 그렇게 자기 어떤 생의 선택과 반대되는 그쵸? 삶이라는 선택과 반대되는 자살을 택한 다음에 이제 니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 생각으로는 삶의 의의를 묻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고 그것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은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살을 하고 나서 살아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삶의 의의를 묻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고 그것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은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을 회상하면 이렇게 회상하죠. 내가 의식을 잃기 시작한 순간처럼 삶을 강렬하게 그처럼 집중되어서 끔찍하게 아름답게 느낀 때는 없어요. 이제 알렉산더가 누구냐면 니나의 첫 번째 아이의 친부입니다. 그러니까 니나가 좀 복잡 단단한 연애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니나는 첫 경험을 그냥 술에 취해서 바에서 아무나 하고 원나잇 하면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도 뭐야 취재 갔다가 취재를 갔다가 시리에 빠져 있는 한 남자와도 잡니다. 그렇죠? 신학도와 썸띵도 있었고요. 근데 결혼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남편이랑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을 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슈타인의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라서 어 이제 알렉산더가 슈타인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어, 니나가 임신했고 그게 자기 아이라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한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 알렉산더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니나라는 여성이 자기의 아이를 갖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슈타인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생을 잘못 보내서 망쳐버렸다는 것을 아는 건 비참한 일이야. 그리고 사람이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갑자기 두 개의 의무 앞에 놓이게 되고 그 중에 한 개도 결정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저주받은 일이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이 페이지 31쪽에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잘 될 텐데 지금 자기는 결혼해서 지켜야 될 가정이 있는데 그 니나라는 여성을 못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생을 잘못 보내서 망쳐버렸다는 것을 아는 건 비참한 일이야. 그러면서 두 개의 의무 앞에 놓이게 되고 두 개의 의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자기의 가정이죠. 지금 가정. 또 하나는 니나의 딸, 실제로는 자기 딸이었던 니나의 첫 번째 딸. 이 두 개의 의무 앞에 놓이게 되고 그 중에 한 개도 결정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선택을 할지언정 한쪽을 선택할지언정 그 한쪽조차도 결정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A랑 B를 선택함에 있어서 A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일일수록 B가 미련에 많이 남게 되는 거죠. 또 B를 선택한다고 해도 A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답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알렉산더의 고백을 듣고 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그처럼 많은 자리를 한 여자에게 내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네. 사실 이제 저는 이거 처음에 읽을 때 몰랐고 두 번째 읽을 때 엄청 웃었어요. 막 웃었습니다. 뭐 저게 왜 웃기다는 거야? 충분히 뭐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조언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도 니나를 못 잊어가지고 니나라는 어떤 그 여성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물입니다. 예,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자기 친구가 니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못 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이 어쩌면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그처럼 많은 자리를 한 여자에게 내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네 이러죠. 철저한 자기 기만입니다. 그쵸?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 이런 이유에는 질투심도 있죠. 질투심. 슈타인은 결국 니나랑 맺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니나와 뭐 결혼하지 못했다 한들 하룻밤을 보내서 사랑의 결정인 그 아이를 낳게 했죠. 뭘 본인은 몰랐지만 그 아이가 알렉산더와 니나의 아이였죠. 그러니까 슈타인은 되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단순한 어떤 뭐 바람이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어서 그렇게 아기를 낳고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못 견뎌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시선이 교차하는 동안 우리는 공정한 그러나 신비스러운 남자들 간의 적기와 끈기 있고 피곤한 자기 주장 사이의 넓은 길을 재어보고 있었다. 나도 알아 라고 알렉산더가 말했다. 언제나 마찬가지야. 잘못에 또 잘못을 거듭하고 맨 끝에는 고독만이 남는 법이지. 네. 지금 친구랑 이 슈타인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감정적 줄다리기요. 알렉산더는 고민을 상담했던 건데 슈타인은 그걸 받아들여들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남자들 간의 적기와 끈기 있고 피곤한 자기 주장 사이의 넓은 길을 재어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건 슈타인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슈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잘못에 잘못을 거듭하고 맨 끝에는 고독만이 남는 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의 어떤 고민을 상담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슈타인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한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너는 결국 날 받아들여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잘못을 거듭했기 때문에 난 고독만이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까 이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니나와 지금 뮌헨에서 니나와 마르그레트가 만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그레트가 니나의 집에 방문을 했고 그때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슈타인의 일기와 편지 뭉치가 도착을 한 거예요. 니나는 그걸 보면서 질색하죠. 하지만 순수한 호기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나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그걸 읽는 겁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마르그레트 그 언니는 니나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애가 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곧 영국으로 떠난다 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나에게 계속 이제 그 슈타인의 일기를 같이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니나의 생각을 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슈타인의 그 편지 혹은 일기들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일 마지막 편지를 먼저 봐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죠. 어차피 다 과거 이야기니까. 이미 슈타인은 다 죽은 다음에 이거를 자기 동생에게 부탁해서 니나에게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편지에서 슈타인은 이야기하죠. 나의 생시의 죄란 결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이 비겁에서 나온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다. 내 생각으론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마 약함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의식이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온갖 창성과 불찬성을 수없이 비교해 생각해보라고 명하고 그래서 소박한 방역을 빼앗고 지식의 우울 속에 몸을 맡기게 만들어버린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결단에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서라도 나는 이에 대한 대답을 모른다. 나는 지상을 기쁘게 떠난다. 벌써 떠난 지 오래된다. 그런데도 너를 다시 못 볼 생각을 하면 나의 비애의 잔재를 느낀다. 오늘 새벽녘에는 나는 나의 일생에 처음으로 진짜 결단을 내리겠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명령에 의해서일 것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살아보지 않은 채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있어. 잘 있어. 그래요. 여기서 지금 슈타인이 얘기하죠. 나의 생시에 저는 결단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근데 이 회피가 비겁이라기보단 약함이라고 하는데 사실 비겁한 게 약한 거랑 문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겁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건데 여기서 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결단을 회피했다는 건 그 니나를 딱 내 여자로 하겠다. 그런 강한 어떤 추진력 이걸 발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비겁이 아니라 약함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능력이라고는 여유란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식의 우울 속에 몸을 맡기게 만들어버린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결단에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식의 우울. 이게 또 슈타인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우울. 너무나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제 연애나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은 이성을 접어둘 필요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어떤 이성, 어떤 본능 이런 거에 있어서 이성이라기보단 머리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따져보는 거죠. 뭐 그게 그 말인가요? 음. 어쨌거나 이 슈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서도 나는 이에 대한 대답을 모른다 이러죠.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살아보지 않은 채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요. 슈타인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윤곽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니나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냐고 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아?
적어도 대부분은 이 나이에는 겪고 난 후이고 그것이 다 끝난 일인 것이 기쁠 뿐이야. 그것은 꽤 많은 갈팡질팡과 눈물과 히스테리와 싸움과 화해와 끝없는 오해와 몇 개의 아름다운 밤과 많은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언제나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었어. 아, 맙소사. 그것은 기다림 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 이제 니나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마르그레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나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문제적인 삶을 사는 여자라면 이 언니인 마르그레트는 굉장히 정형화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미덕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가정에 사는 여자예요. 되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아름답고 무난한 그죠? 크게 나쁘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런 좋은 가정에 사는 여자기 때문에 니나처럼 굴곡이 있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니나와 어떤 공동 의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마르그레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다림 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 둘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나는 물론 때때로 스스로 물어보았다. 이것이 저 행복인가를. 그러나 나는 불행하지 않았고 인생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잊지 않았으므로 나는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과 일치할 수 있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 하고 나는 말하면서 거북한 것을 느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그리고 모든 결과와 함께 속하는 것을 말해. 그럼 사랑과 정열의 차이는 무엇이야? 라고 물으면서 니나는 나를 의심하듯 쳐다보았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정열은 지나가 버리지만 사랑은 영속적이다 라고. 그러나 니나의 눈을 보니까 내 대답이 몹시 진부하게 생각되었다. 니나는 생이랑 관련돼서 정말 이런저런 경험을 한 여자예요. 근데 마르그레트는 정해진 길, 그냥 남편이랑 결혼해서 계속 쭉 살아온 50 넘게 살아온 여자죠. 그러니까 이 마르그레트가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나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을 갖고 물어보죠. 그렇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사랑과 정열의 차이는 무엇이야? 라고 물으면서. 근데 그에 대해서 그냥 마르그레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나는 불행하지 않았고 인생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잊지 않았으므로 나는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과 일치할 수 있었다. 정열은 지나가 버리지만 사랑은 영속적이다. 그렇죠? 물론 그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뭐 백설공주 이런 옛날 동화 읽다가 뭐 그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로서는 끝이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공주랑 왕자가 결혼을 했다 한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르그레트의 삶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항상 그 진짜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니나라는 인물은 진짜 혹은 그 삶, 이게 뭔지를 마르그레트한테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니나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알아서 이 마르그레트를 시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니나도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자기가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를 마르그레트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르그레트는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결코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진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겹치는 부분이지만 다시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니나가 물어봤죠. 사랑과 정열의 차이는 무엇이야? 아까 이 정열은 지나가 버리지만 사랑은 영속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 숨기고,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이야기한 거네. 그렇게 생각한 거 숨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마르그레트는 내 생각으로는 그건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니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일에 관해서는 알지 못해. 니나는 편지 위에 손을 얹었다. 이 사람 슈타인은 나를 사랑했어.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는 나를 17년 동안이나 관찰하고 방해하고 자기 자신도 방해했어. 사랑은 그의 병이었어. 그렇지만 그것 없이는 그는 고갈해 버렸을 거야. 그는 자신의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필요로 한 거야. 그렇지만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이제 마르그리타가 얘기하죠. 그는 아마 너희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었겠지? 니나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를 사랑했어. 그는 모든 것을 날카롭게 관찰했어. 그러나 그는 나를 가지려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어. 맨 마지막까지. 그리고 언제나 거의 그렇게 되었을 때마다 그는 포기하고 말았어. 언니 생각은 그가 정복하기만 하면 약탈물에 관심이 없어지는 남자가 아닌가 하는 것이지? 오 천만에. 그는 그저 물러섰어. 알 수 있어? 그래요. 음. 이게 이 소설 문예출판사본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말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 번역자분이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소설 자체가 따옴표가 없고 문장부호가 좀 헷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읽기 좀 불편하다 뿐이지 오히려 더 잘 음미할 수 있었으니까. 사랑과 정열의 차이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숨기고 그냥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니나는 슈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슈타인은 나를 사랑했지만 자신을 방해했다고 얘기하죠. 그쵸? 방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슈타인 자신도 방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의 만남은 어찌 보면 불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슈타인이 니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슈타인은 니나라는 어떤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 거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겠죠. 반대로 니나 같은 경우에는 슈타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가치와는 다른 걸 강요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의 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병일지언정 그것 없이는 그는 고갈해 버렸을 거야 하면서 사랑이 그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필요로 한 거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슈타인은 어 그 니나라는 존재가 자기 안에 결핍을 일깨우게 해줬고 자기에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니나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 갈망하는 행위 자체가 슈타인에겐 필요한 거였죠. 네. 꼭 필요한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원하는 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근데 그걸 바라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인은 니나라는 어떤 삶의 상징, 그렇죠? 그런 생, 삶의 화신 같은 그녀를
자기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구한 거고, 그것이 비록 지리멸렬하고 좀 어찌 보면 찌질할지언정 반드시 그 삶에선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니나도 그걸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를 둘 다, 네, 거리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랑일까요? 음. 물론 이제 니나는 슈타인을 사랑했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슈타인의 이런 마음가짐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어찌 보면 짝사랑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인데, 전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것이 그의 마음, 혹은 그 상대의 마음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한 파문을 일으켰다면, 전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뭐 그냥 연예인 보면서 아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긴 사귐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내고 상대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이것은 꼭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뭐 결혼, 이걸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그런 광범위한 사랑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적어도 이 슈타인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가지고 한 여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미련이고 좋게 말하면 갈망이죠. 그걸 가지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와, 많은 분들은 그게 뭐 사랑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되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슈타인이 그 니나를 가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충분히 어, 잠을 잘 같이 그 성행위를 할 수도 있었고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니나가 이렇게 방황할 때조차도 그냥 동정심에 의한 결혼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니나가 슈타인에 대해 동정을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뭐 육체적인 관계죠. 그런 육체적인 관계. 또 두 번째는 그냥 니나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슈타인과 결혼할 수도 있었죠. 또 하나는 그냥 니나가 그게 슈타인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동정심에 의해서 슈타인과 그냥 삶을 같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슈타인은 니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슈타인은 포기합니다. 그쵸? 요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는 나를 가지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 맨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제나 거의 그렇게 되었을 때마다 그는 포기하고 말았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니나는 혼자서 언니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나를 거의 다 정복했으니까 이 남자는 어차피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이 여자랑은 더 볼 일이 없다 하고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냐 라고 한 건데, 니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다, 그는 그냥 물러섰다. 네, 그저 물러섰을 뿐이다. 그래요. 너무 말만 하면 그러니까 음, 노래 잠깐 한 곡 듣고 할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저작권 침해 안 받는 유튜브 관련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